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기회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현상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웨어러블 오디오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BPM의 권광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방송 전에 나이가 젊긴 젊다 했는데 진짜 얼굴 보니까 젊으시네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창업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이제 3년 조금 넘은 상황입니다. 네. 네. 먼저 기업인분들이 항상 이 시간에 나오면 이게 시청자분한테 그 인사하는 시간을 드리거든요. 예. 저 보시면서 네. 시청자분을 한번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웨어러블 오디오 디바이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BPM의 대표인 권광현입니다. 네. BPM. 네. 일단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브랜드 이름이 어떤 특이한 그 의미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브랜드 명칭을 이렇게 만들었던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뒤에서 좀 말씀드릴 테지만 저희 제품 자체가 오디오 디바이스입니다. 네네. 이 BPM이라는 뜻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심장박동수, 분당 심장박동수.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음악의 분당 비투수. 네네. 비츠 퍼 미닛이라고 하는 그러한 큰 긴 단어를 이제 짧게 함축시킨 키워드인 BPM을 이제 오디오 디바이스이기도 하니까요, 저희 아이템이. 그래서 아예 사명으로 채택을 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권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옛날 그 유명한 그 조용필 가수의 바운스라는 그런 의미가 예.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박동 이렇게 하니까 뭐 스포츠와 관련돼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되시죠.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집에만 있으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서 네. 어떻게 스포츠와 연관돼 있는지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뭐 예측한 건 아닌데 저희 오디오 디바이스는 운동에 쓰이는 웨어러블 오디오 디바이스입니다. 네. 운동 중에 좀 더 사용자의 편의를 돕고 높은 착용감과 함께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오디오 디바이스입니다. 네. 그 주력 그 업체의 개발 제품에서 런업이다 하는 얘기를 네. 아마 지금 권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가 빠르시고 아침에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런업의 의미를 좀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이 런업이 어떤 제품인지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BPM의 첫 이제 모델이 이제 제품명이 런업이고요. 네네. 런업은 이제 영문의 제품명이지만 한국의 그 한국어로의 의미는 이제 도움닫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들이 운동을 하고 야외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도움닫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이런과 비슷한 그전 헤드셋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시청자부터 눈에 익으실 거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는 그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좀 외형상 가장 큰 두드러진 차이점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기존의 이제 이어폰 및 헤드셋, 운동용 이런 음향기기들은 귀에 꽂거나 아니면은 그 완전 헤드폰처럼 귀를 막고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저희는 아예 귀를 열고서 오픈이어 상태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형태상 좀 제너럴한 스포츠 헤드밴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좀 트렌디한 디자인의 스포츠 헤드밴드에 오디오 디바이스 부분이 좀 적용되었고 그래서 귀를 열고서도 그 가까운 거리 니어필드에서 음악을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네, 사실 이게 그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이라 생각하는 게 이전에 보면 이렇게 귀를 막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외딴섬처럼 느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도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오픈 이어 형식이라 하면 주변에서 뭐가 되는지 이런 걸 다 감지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보면 그만큼 적응성이 뛰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떻게 있습니까?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되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게 저희가 애초에 의도를 한 게 야외 활동 인구를 좀 타겟으로 하였고요. 이 야외 활동 인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밖에서 러닝, 사이클링 할 때 네네.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네. 실제로도 크고 작은 그런 사고를 경험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네네. 시청자분들께서도요. 네네. 네.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이슈가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은 아예 그런 부분을 공략하고자 했고 네네. 그 안전사고에 대한 인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편안한 상태,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의 운동 활동을 좀 돕고자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이렇게 젊으신 분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귀를 막고서 좀 여러 러닝 같은 것을 했을 때 많이 좀 위험했던 경험들을 살려서 좀 여러 가지 디자인과 전공을 살려서 이제 디자인과 기술을 접목하다 보니까 아이템에 대한 컨셉이 나왔고 시작부터 제가 뭐 정말 큰 거금을 들여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는 없었고 네네. 예,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시작을 꿰게 되었고 이제 운 좋게도 이제 다양한 분야에 또 많은 좋으신 분들께서 아이디어와 제품을 좀 좋게 봐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혁신 제품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지금 필요한 부분만 풀어주면 그만큼 실제 그 제품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업력이 작더라도 굉장히 평가가 높게 되거든요. 실제 이 런업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의 어떤 평가, 네. 요즘 뭐 댓글이라 그럴까요? 네.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댓글도 있고 저희 네네. 같은 경우는 좀 필드 테스트를 여러 번 많이 거쳐왔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게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조금 저희가 범죄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여러 가지 체크할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네네네. 뭐 음질도 그렇고요. 네네. 또는 착용감도 그렇고 신밀성,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또는 가격에 대한 패키지 구성 대비 가격에 대한 부분도 그런데 이제 이런 필드 테스트를 거쳤을 때 상당 부분 요즘 워낙 고가 이어폰들도 많고 네네. 하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또는 필드 테스터 분들께서 착용감과 음질에 대해서 또는 가격에 대해서 좀 적정 부분 이제 만족감을 느끼신 분들이 좀 꽤나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게 성공적으로 디자인이 조금씩 바뀌거나 기술적으로 조금씩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마다 필드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좀 꽤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좀 얻어온 상황입니다. 가장 또 관심이 되는 것은 그만큼 평가가 좋으면 요새 기술력을 벤처 캐피탈이든가 이런 데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기술력 이런 걸 좀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제품은 여느 오디오 디바이스와 비슷한 기술이 차용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과 통신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재생시켰을 때 이제 디바이스를 통해서 제품을 통해서 사운드가 플레이가 되는데 네네. 저희 단순히 통신 기능뿐만 아니라 저희는 사운드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좀 많이 공을 좀 많이 들인 케이스입니다. 블루투스 기술 자체가 워낙 이제 대중화가 많이 되었고 네. 이제 좀 개발이 그만큼은 쉽진 않았습니다. 네. 예, 워낙 이제 통신이 워낙 끊기고 또는 통신 품질이 안 좋고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장애물이 닿을 때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산이 맞습니다. 높은 산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여러 가지 지형이나 또는 지물 그리고 이제 지하철 좀 네네. 전자기파가 좀 많은 환경에서는 좀 통신 문제가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저희는 이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 개선을 조금 하고자 처음부터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네네. 사운드에서는 저희 디바이스가 굉장히 작습니다. 크기가 네. 한 요 정도 되는 디바이스가 이제 자체 개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귀 주변부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 네네. 이 작은 디바이스가 구조상 큰 콘서트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대형 스피커의 그러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자체 그 협력사가 개발한 오디오 드라이버와 네네. 그리고 그 여러 이제 개발진들이 함께 공동으로 좀 진행을 해서 이 작은 디바이스 안에서 최대한 풍부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오디오 시스템 자체를 좀 새롭게 개발을 진행을 하였고 실제로 이제 근거리 이 니어필드에서 조금 네. 최대한 이제 사용자에게 근거리 지향성으로 이제 음을 발생시켜서 이제 그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주변 타인에게는 조금 더 이런 사용자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사운드가 조금 덜 노출이 되게끔 네네. 그럼 여러 가지 조금 그 통신뿐만 아니라 사운드 쪽에서도 좀 신경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들어본 사람은 이 음질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보스 업체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스 업체 음질이 난다 하는 얘기도 하는데요.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네. 이제 실제로 이 사운드 시스템과 굉장히 흡사하게 또 물론 이제 제품의 이제 외형과 디자인이 좀 같진 않지만 네네. 보스에서도 비슷한 오디오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그렇습니까? 보스사 같은 경우에는 선글라스로 된 형태의 음향기기를 좀 많이 개발한 상황이고 네네. 저희는 이제 선글라스가 아닌 좀 완전 좀 일상생활에서 이제 생활 스포츠에서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스포츠 헤어밴드 형태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디자인입니다. 단순히 그 이렇게 웨어러블 관련된 이러한 그 개인의 그 운동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러 가지 장소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대목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애초에 시작은 야외 활동 인구, 특히나 네네. 이제 다양한 이제 정말 많은 수의 야외 활동 인구를 지닌 이제 북미 쪽 그리고 유럽의 스포츠 3개국을 타겟으로 좀 시작을 하긴 하였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필드 테스트를 거듭 거치면서 야외 활동뿐만 아니라 어차피 사용자 개인의 이제 귀 주변부를 타겟으로 한 사운드 방식이기 때문에 네네. 야외 활동뿐만 아니라 이제 그 피트니스 이제 짐 안에서도 굉장히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고 네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서 가장 좀 크게 좀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은 좀 착용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운동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10분, 20분 또는 30분 이렇게 운동을 진행하시지 않고 네네. 1시간 1시간 이상, 2시간, 3시간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네. 네, 그러한 운동 환경에 있어서 이러한 기존 이어폰이나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착용감에서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땀이 흘리면 뭐 떨어진다든가 이런 예. 적도 있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땀에 대한 문제도 네네.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장시간 착용했을 때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격렬한 뭐 활동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기기가 이제 신체를 이탈하는 문제가 좀 네네.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신체에 대한 고정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네네. 문제를 완전히 애초부터 해결을 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네. 우리가 좀 많이 아시지만 이 업체를 얘기할 때 웨어러블 이런 얘기하는데요. 웨어러블에 대해서 보편적 관점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시면은 가장 대중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거는 애플워치 쪽이 네, 가장 네, 가깝습니다. 스마트워치가 되는데 실제 이제 심밖에나 기타 이제 구축 자이로 센서 등을 활용한 그러한 스마트워치가 가장 대중적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후속 제품으로 좀 구성하고 있는 모델은 그런 오디오 기능을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능과 적용을 시켜서 네네. 이 오디오 제품을 착용하고 있어도 실제로 그러한 스마트 트래킹, 피트니스 트래킹이 가능한 그러한 제품을 좀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단순히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보다는 웨어러블 오디오 디바이스고 이거를 이제 스포츠 쪽으로 그리고 조금 더 운동의 재미와 퍼포먼스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계속해서 좀 제안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네. 특히 아마 권 대표님이 자랑스러워하는 팀원들 이게 또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권 대표님이 좀 팀원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했을까요? 네. 예, 저희는 이제 좀 독특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네네. 시니어 분들과 청년층이 함께 조금 같이 팀을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융합이 잘 됩니까? 예,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 애초에 저희의 창업 당시부터 제가 이제 저희 현재 CTO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과 함께 둘이서 이제 진행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시작을 끊게 되었고 이제 곧 이어서 이제 시니어 분들이 조금씩 더 들어오셨고요. 시니어 분들께서는 기술 개발 및 제품의 양산 쪽을 좀 관장하고 계시고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기획이나 마케팅, 특히나 저희가 이제
해외 지향성 제품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마케팅 및 브랜딩 제품의 브랜딩이 좀 그 미국의 조금 그런 분위기를 조금 중요시 여겨가지고요. 네네. 저희가 그쪽에 그러한 이슈 및 그러한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다뤄야 하다 보니 좀 트렌드에 조금 좀 기민한 그러한 연령층들은 이제 기획이나 마케팅 쪽으로 좀 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 혁신 그 CES에서 예. 혁신상을 받으셨다면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것 좀 잠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예. 저희가 그 운이 좋게도 감사하게도 이노베이션 어워드 이 혁신상을 수상함으로써 조금 더 제품의 가치와 기술력 뭐 이런 부분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그 이벤트가 있다면요. 그만큼 이제 혁신상도 보고 애초부터 글로벌 마케팅 하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적 통신업자 퀄컴 이거 보통 게 아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이렇게 보면 여기랑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있었던 이벤트는 아니고요. 네네네. 퀄컴과의 관계는 그 저희와 파트너십을 좀 맺고 있습니다. 네네. 퀄컴이라 하면 미국의 이제 무선통신 업체 기업으로서 세계 최대의 이제 반도체 개발 및 공급을 그렇죠. 사업을 네네. 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실제로 그 다양한 분야의 반도체를 공급합니다. 뭐 그게 카메라일 수도 있고요. 네네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카 쪽일 수도 있고 예. 당연히 스마트폰에도 이제 네네. 그쪽에 반도체가 많이 쓰이는데 운 좋게도 저희가 이제 퀄컴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기술 지원 제휴 및 그리고 그 완전히 그 애초에 좀 어떻게 보면 파트너사로서 이제 그쪽에 칩셋을 공급을 받으면서 제품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네, 그 기회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근데 어떻게 퀄컴에 눈이 들었는지 그거 좀 그 얘기를 좀 더 말씀해 주실까요? 예. 네. 뭐 특별히 뭐 큰 사연이 있는 건 아닌데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선 기기들의 이제 통신이 불량이거나 통신이 끊어지는 문제가 되게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이 문제를 좀 애초부터 해결을 하고 제품 개발을 좀 착수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고성능 칩셋이 네네. 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블루투스 칩셋이 굉장히 고성능인 것이 필요했었는데 조금 서치를 진행하면서 저희 팀에서 이제 퀄컴 코리아의 미국의 본사죠. 네네. 이제 퀄컴 코리아에 직접 연락을 컨택을 취하면서 여러 퀄컴 코리아에서도 아이템을 좋게 봐주셔가지고 관계자분들 및 이제 기술 지원 및 기타 그 윗선에 이제 그 계신 분들이랑 좀 논의와 아이템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방향성 등을 논의를 거치면서 네네. 최종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후속 업체에도 발빠르게 가신다면요. 그래서 이 후속 쪽에서 YN 아처라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이 시드머니를 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굉장히 눈이 주목하고 있다 그래요. 이 YN 아처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이나처는 네네. 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네네. 중 하나고요. 네네. 그래서 그 와이나처 측에서 이제 저희 아이템을 좀 좋게 봐주셔서 그 좀 좋은 관계를 이어오다가 네네. 최종적으로 이제 투자 결정 단계를 거쳐서 시드 투자를 와이나처로부터 처음으로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의 그 미래를 예측한다면 이 웨어러블 그 오디오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사람의 질을 풍족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요 앞으로의 그 미래를 구상한다면 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는 스마트워치 네네. 쪽입니다. 네. 또는 의료기기 쪽이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재미, 좀 더 사용자의 재미, 즉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가미된 그러한 방향으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조금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에 저희의 후속 모델 또한 그러한 부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단순히 오디오만 즐겁게 음악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할 때 조금 더
성취감과 재미, 흥미 이러한 부분을 함께 캐칭하기 위해서 이제 피트니스 트래킹 기능을 함께 좀 적용을 해가지고요. 조금 더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고 또 제품을 사용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조금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름대로의 이렇게 BPM 입장에서 해외 진출 계획이 상당히 많고 또 구체적으로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데요. 그 해외 진출 계획에 대해서 또 그동안 성과가 있었으면 같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는 사실 앞으로 더욱더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하지만 계획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해외 투자를 조금 유치하려고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 이유는 아무리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미국 현재 그 발빠른 현지 상황들을 다 쫓아가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원군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강력한 원군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투자사, 미국 현지 투자사가 될 수 있고 네네.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조금 더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건 대표 입장에서는 젊으시지만 기업에 경영할 때 굉장히 신경 쓰는 게 R&D, 기술 개발이라 그랬는데 이 대목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예, 아무래도 제 기업 및 브랜드가 존재하기 위해선 서비스와 제품이 있어야 되고 서비스와 제품이 있으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술 개발 관련 그런 조직 그리고 이런 개발에 대한 전체적인 플랜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좀 가장 아직까지는 신경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가장 주안점이지만 앞으로 이게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사이클이 돌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세일즈나 이제 마케팅 쪽의 조직 관리 또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보면은 기술 개발도 당연히 중요하고 현재로서는 가장 영순위가 맞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이제 전반적인 주요 파트에서의 주요 인력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내부 조직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를 좀 보시면서 앞으로 그 BPM 또 건 대표님 또 임직원과 함께 사실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또 시청자분이 지금까지 인터뷰 기간에 특별히 제가 여쭙지 못했던 것 이런 걸 같이 해서 좀 마지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이제 가까운 미래의 목표는 글로벌 시장에 연착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투자 유치도 그러한 이유에서 좀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이 글로벌 시장에 연착륙을 하면서 실상 한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연착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자금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인력, 기타 이제 문화적인, 인문학적인 요소도 굉장히 걸림돌이 큰데 저희 BPM은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씩 좀 타파해 나가면서 연착륙을 했으면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국 코리안 스타트업이 그렇게 그러한 사례를 조금이라도 더 보여줄 수 있으면은 다른 그 후세대나 이제 다른 후배분들께서 좋은 이제 본보기가 되어 조금 더 한국 스타트업들, 한국 기업인들이 조금 더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나와주신 데 대해서 한국경제TV의 조지현 사장님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BPM의 건 대표님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젊은 분이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 중심으로 해서 항상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는 이게 한국 경제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런 분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기업인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쉽게 뛰어드는 이 시장에서 사실상 많은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도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